안녕하세요. 7, 8월 이제 문제풀이반에 왔습니다. 이번 이제 우리 랜드포로에서 나온 문제집 교재로 이제 문제풀이를 7, 8월까지 할 겁니다. 교재와 그리고 각 이제 회차별 제가 보충 자료로 문제를 또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31회부터 30회 이렇게 이제 회차별로 또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우선 문제집입니다. 우리 공시법 2차 과목의 문제집 맨 앞에 지적이 먼저입니다. 정식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이고요. 지적 관련 법률이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문제집 119페이지까지가 지적이고 그리고 이제 121페이지부터 등기법입니다. 자, 7월에 지적법 먼저 하고 8월에 넘어가서 이제 등기법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 맨 앞에 우리 12페이지 보시면 지적이라고 1장에 1편 1장입니다. 앞에 문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토지 조사 등록입니다. 그럼 지적이라는 이 말이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공시하는 제도죠.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때 이걸 누가 조사해서 등록하고 또 결정하는지 요게 우리 교재 12페이지 1번부터 2번, 3번, 4번 네 문제가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법 이름은 늘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24회 때 나왔던 문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1번, 2번을 보시면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죠. 1번에 우리 맨 먼저 배우는 게 이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각 등록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럼 등록하는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입니다만은 2번에 보시면 구체적인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 변동이 있을 때, 토지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 등을 받아 결정은 누가 합니까? 물으면 지적소관청. 우리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늘 시군구청입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시군구청이 하고 다만 이제 묻는 게 이겁니다. 2번 끝에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원래 토지 등록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그 다음 결정은 누가 합니다. 시군구청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번, 2번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권으로 조사 등록을 할 때 그 절차가 3, 4, 5번에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자, 무슨
계획을 수립하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자, 요 계획을 물었던 적도 있죠. 시험에 한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요 계획 있죠. 요 계획에 수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이건 승인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취적법에 이제 이론 마지막 요약 정리할 때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지적소관청이 지적법에 따라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지번 변경.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토지조사 등록이 끝나면 지번으로 지번 부여로 가게 되는데, 지번을 변경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적공부 반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바깥으로 반출하려면 천재지변이나 또는 시도지사 승인 얻으면 반출할 수가 있죠. 요 경우에 이제 승인. 나머지 하나가 축척 변경이죠. 축척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얻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항상 제가 이론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얻어야 되는 게 요 세 가지가 있다.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승인사항이 아닌 것,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승인사항이 아닌데 이게 승인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걸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나왔고요.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방금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 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 조사하고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시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할 때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토지이동 현황 조사를 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 요 정리는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 절차 과정을 묻는 문제가 다음 2번, 3번에 놔주고 4번까지 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는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존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토지 지적을 물을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거기를 토지 이동인데 그죠? 토지 이용이라고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이라고 이용조사와 토지 이용조사 계획 그래서 틀리게 나온 지문도 최근에 한 2번 정도 있었죠. 토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라는 사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2번도 기출 문제입니다만은, 자, 방금 설명드린 1번, 2번을 묻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죠, 이거는. 자, 방금 1번, 2번을 보시면서 이 2번 문제 박스 안에 있는
시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맨 먼저 국토부 장관이었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입니다. 전 국토에, 지적이라는 말이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요. 자, 등록하는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고, 그리고 모든 토지죠. 다음 지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입니다. 거기를 토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토지 소유자 신청 등을 받아 구체적으로 누가 결정을 한다 그랬죠? 지적소관청. 2번 문제는 그 5번 정답이, 물론 5번입니다만은 맨 앞에 국토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구체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죠. 시군, 구청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갈 기역, 리언, 디귿, 리얼에 들어갈 용어, 이걸 묻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3번은 방금 2번처럼, 그 2번 문제처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또는 단어를 묻는 겁니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 그랬지만, 제가 이제 여기 문제에는 없지만 기억에 있죠.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그죠? 기억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요거 이제 지번 이런 것들 등록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자, 무슨 계획을 수립하느냐? 토지 이용이 아니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고요. 미연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면 조사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여 조사부를, 이 조사부가 토지 이동 조사부입니다.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디귿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을 정리할 때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동 현황을 조서를 작성하고 뭐를 첨부하느냐? 무슨 결의서? 그럼 이 결의서는 우리 이미 배웠던 것처럼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역, 리언, 디귿,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내용이, 이것도 5번, 3번에 5번을 보시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를 문제로 만들 때는 실제로는 기역, 리언, 괄호 안에요. 여러분,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기역, 리언, 디귿 이렇게 해서 묻기도 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기역에 들어갈 용어, 리언,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보시고, 자, 4번 토지 이동 등에 따른 조사 등록, 여기까지 4번까지가 지적의 정의와, 지적이란 무엇인가, 요 정의와 토지를 지적 공부에 어떻게 조사해서 등록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그랬는데요. 이건 문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을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죠. 현재 지적 재조사 그러면요, 이건 전국에 있는 토지의 경계 면적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면적과 실제 토지의 경계 면적이 맞지 않아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하니까요. 요 문제는 답이 5번으로 되어 있지만 답지에는 1번과 5번 나중에 답을 2개로 하겠습니다. 1번도 틀렸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적소관청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번,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을 받고 물론 현재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우리 등록 전환도 있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하게 됩니다. 청량. 역으로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청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3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여러분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공부를 갖춰두죠. 자, 역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도시개발 사업 등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지적 확정 청량을 다시 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4번, 토지 분할을 할 때 경계 설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경계 표지,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고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분할할 때는 경계점을 설치해 놓고 그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하면 그게 이제 경계가 되는데 반드시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놓고 토지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이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등에 이런 지목 면적 경계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개정된 도로명, 건물 번호 이거는 도로명은 물론 각 시군구가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가 도로명을 부여합니다마는 지금은 지적법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건물마다 번호를 붙이죠. 물론 어떻든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이건 장관이 아니고 자 1번, 5번이 다 여러분 이 4번 문제에 1번과 5번이 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시요. 4번에 1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소관청이 하고요. 그리고 5번 토지에 대한
결정은 앞에 문제 1번, 2번, 3번에 나왔다시피 결정은 누가 합니다? 소관청이. 그래서 이 문제 4번 문제는 답을 1번과 5번 두 개로 복수 정답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있죠. 10번입니다. 여러분, 쭉 나중에 이제 전체 말씀드리겠지만 5번부터 17번까지 10번, 18번부터 이제 23페이지 지목인데, 자, 토지 조사 등록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죠. 4가지. 10번 어떻게 부여하는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목 28종류 28개의 지목이 있죠. 물론 예상 문제 말씀드릴 때 10번도 한 문제, 지목도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다만 10번은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10번이 여러분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지목 이거는 매년 한 문제 이상 2문제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꼭 10번 하나, 지목 하나. 그리고 이제 경계 토지의 그죠? 경계와 면적. 여기서도 경계 한 문제, 면적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기서도 꼭 한 문제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문제 15페이지 5번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되는 법령에 따라 지번이 어떻게 구성되고 지번이 어떻게 표기되고 구성되고 부여 방법, 자, 뭐 다 아시는 이론적인 걸 또 먼저 정리하시면 지번의 표기 구성과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가 원칙과 예외가 있었죠.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걸 묻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지번에서는. 자, 1번 틀린 걸 구하는 것입니다만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번 지번은 각 동리 단위로 붙이면서 항상 이거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것은 동리에 북서 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이렇게 붙입니다.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 부번 사이에는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거를 뭐라고 읽어라 했습니다. 의. 물론 의라고 읽는다. 이 말은 빠져도 틀린 건 아니고요. 자, 4번. 지번은 마찬가지 앞에 우리 토지 조사 등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번은 국토부 장관이 붙이는 게 아니고 지번은 누가 붙입니까? 물으면 지적 소관청, 각 시군 구청이 붙이고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은 무슨 단위로 붙입니다? 동리 단위로 이렇게 지번을 붙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분할의 경우입니다. 원칙이죠.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토지 필지의 지번은 분할되고 나서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은 필지 지번은 본번에, 자, 여기죠. 최종 부번이 있으면 다음 뭐로 붙인다? 부번. 자,
365에 23 토지가 분할이 되면 한 필지는 365에 23을 쓰고 나머지 분할돼 나간 나머지 토지는 23이 365번이란 본번에 23이 최종 부번이었다면 다음 24, 25 이런 식으로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번. 이게 분할의 경우에 원칙이고 예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분할되는 필지에 건축물이 있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할 때 어떻게 붙이는지 이걸 주로 묻는 것이죠. 자, 정답은 틀린 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 16페이지에 6번 그리고 이제 우측에 17페이지 8번 9번 이런 문제가 전부 문제 끝에 몇 회 이렇게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자, 6번 마찬가지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이렇게 물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이거는 1번은 우리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할 때 요걸 단식 지번이라 하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죠, 여러분. 부번이 없는 365로 되어 있는 지번은 단식 지번이라 하고 학자들이 법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본번에 이렇게 365에 23이라는 부번이 붙어 있으면 이건 복식 지번이라 합니다. 그러면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이 말은 법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법학자들이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자, 2번 분할은 방금 예외가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필지에 대해서는 거기를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그랬죠. 우선 부여. 그게 이제 분할의 예외입니다. 예외고 3번에 이제 요거 우리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역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이런 부번을 붙이는 거.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는 신규 등록이라든가 등록 전환할 때고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준용한다고 나와야 됩니다. 이 방법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무슨 방법이 준용됩니까 하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이 실시된 지역에 지번 부여를 뭐 합니다? 준용. 나중에 20페이지 13번 20페이지에 13번 문제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우선 3번이 틀렸습니다. 6번에는 자 이건 20페이지 13번은 다시 말씀드리고 자 6번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이 최종 본번이죠.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뭐를 붙입니다.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죠. 자, 5번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이거죠.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를
뭐합니다? 준용. 그러면 5번처럼 준용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3번 다시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이거 준용하는 게 5번처럼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를 준용하는 경우가 3번 축척 변경하고 5번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지번을 다시 부여할 때 하고, 또 하나가 이거죠. 지번이 변경돼서 우리 지번 변경도 나오죠. 이제 뒤에서 요 세 가지 경우 3번 축척 변경, 5번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번 변경. 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이 실시된 지역의 지번 부여를 준용합니다. 자, 우선 6번에 3번이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되고요. 자, 20페이지 여러분, 우리 교재 문제집 20페이지 13번을 보십시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는 법령상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이 실시된 지역의 지번 부여를 준용하는 것 세 가지, 앞에 6번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용하는 경우가 요 박스 안에 나란히 기업, 미연, 디귿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기업,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지번을 변경하고 지번을 새로 붙일 때, 미연,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다시 부여할 때, 디귿,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요 세 가지 경우, 기역, 미연, 디귿의 경우에 이 방법이 준용이 되죠. 그런데 리얼 등록상 정정이라든가 미음에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 후 회복 등록, 이거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죠. 나란히 기역, 미연, 디귿을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기역, 미연, 디귿이고요. 이때 13번이 우리 28회 문제 끝에 28회 기출 문제였었죠. 그때 이제 요 문제를 물었고요. 자, 요거 다시 준용하는 거 세 가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13번 문제를 미리 봤습니다. 자, 돌아가서 16페이지 7번은 예상 문제인데요. 분할입니다. 10번, 21번, 22번, 23의 1, 23의 2, 23의 5, 이 23번지는 최종 부번이 23의 5로 끝나 있다. 그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23의 2번, 이제 23의 2번지가 분할되면 한 필지는 23의 23의 2를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세 필지로 분할됐으니까 23의 5로 최종 부번이 23의 5로 끝났으니까 23의 6, 23의 7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시요. 문제에서 23번지 토지는 최종 부번이, 가장 마지막 부번이 23의 5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23의 2가 세 필지로 분할되면 한 필지는
23에 2를 쓰고 나머지는 23에 6, 23에 7 최종 부분 다음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분. 그게 분할의 원칙이죠. 다음 8번 문제도 지번 부여 방법 등 설명 틀린 거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할 때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뭐를 얻어야 됩니다. 승인. 요거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승인 받아 지번 부여지역 동리에 전부나 일부에 지번 새로 부여 이게 지번 변경이죠. 1번 지번 변경은 절차를 묻는 건 거의 없고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2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 원칙은 그 지번 부여지역 동리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뭐를 붙인다? 부번. 그렇게 붙이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8번에 4번 밑에 4번의 경우에 예외가 나옵니다. 신규 등록 전환의 예외. 3번을 먼저 보시면 8번에 3번 분할의 경우에 뭐 여러 번 말하죠.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지만 나머지 필지에 분할된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 아니고 최종 부번 다음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번을 붙여나가죠. 그것도 이미 최종 부번이 있으면 최종 부번 다음 뭐를 붙여나간다. 부번을 붙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 아닙니다. 3번이 틀린 답이고 자 신규 4번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 원칙은 2번이고 2번에 나왔고 4번은 예외입니다. 신규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자 최종 본번의 다음 뭐로 부여할 수 있다?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죠. 5번 합병은요 원칙은 합병 대상 토지의 지번 중 선순위이지만 예외입니다. 여기는 건축물 합병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뭐를 해오면 신청을 그러면 그걸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한다. 예외죠. 분할과 합병의 예외는 뭐가 있을 때가 예외라고 했죠? 건축물 이야기죠. 그 다음 9번 공간정보 구축 관리되는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이건 옳은 겁니다. 자 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때 자 우리 지적법에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적법에는 그 어디에도 국토부 장관 승인은 없습니다. 자, 지적법 시험에 국토부 장관 승인 나오면 모두 X입니다. 자, 지번 변경할 때든 축척 변경이든 지적공부 반출은 누구 승인입니다. 시 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의 뭐를 얻어야 됩니다. 승인. 1번 시도지사 승인이고요. 2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뒤에가 아니고 또 여러분 숫자 앞에 지번을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뒤에 해서 또 틀린 겁니다. 숫자 앞에. 4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건 맞죠?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고, 이거 뭐 여러 번 틀리게 나왔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합니다.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최종 부번 다음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번. 답은 5번이었죠. 자, 결번 이야기. 여러분 좀 이따 뒤에 결번, 마지막에 그 결번 이야기 나오죠.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적어 연구 뭐하라 보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옳은 정답이고요. 나머지 틀린 거 이렇게 틀리게 나온 것들도 많았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이번에는 합병인데요. 합병. 여러분 32의 1, 33의 1, 34, 34의 1, 35, 36, 37 요 지번이 하나로 합병하면 원칙을 물었는데 30 몇 번을 써야 되느냐 그겁니다. 이거는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합병의 경우에 원칙을 물으면 본번으로 된 지번 중에 선순위. 그러니까 본번 중 선순위니까 여기 본번으로 된 지번이 34, 35, 36, 37이 있으니까 그죠? 원칙을 물으면 34번이 답이고 34번, 4번 문제죠. 그런데 문제 끝에 35번 여기 지번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35번 지번의 토지에 문제 끝에 건축물이 있다면 요 건축물이 있는 35번을 토지 소유자가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이걸 뭐 해오면요. 신청을 해오면 35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 주는 거죠. 근데 신청해왔다는 말이 없으니까 답은 34번을 원칙으로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35번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뭐를 해오면요. 신청을 이걸 부여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11번은 우리 지번 구성 부여 방법이 이제 옳은 걸 물었지만 기출 문제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문제의 이거 형태입니다. 1번 지목 변경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목 변경이 아니고 지번 변경이죠.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요 세 가지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요거 지번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 지번 부여를 뭐 한다? 준용. 지번 변경이죠. 맨 앞에. 지목 변경이 아니고. 그럼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지번 변경이 없죠.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데 임자를 붙인다 해서 틀리게 나온 지문이 한 2번 우리 기출 지문에 한 2번 있었죠. 과거에. 임자가 아니고 산자를 붙이고 3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 등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신청서에 도면 등 사본을 첨부해. 자,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이니까 여기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 장관 승인은 지적법에는 장관의 승인은 없다고 했죠. 4번 지번은 본번,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거를 뭐라고 읽어라? 어이라고 읽어라. 옳은 정답이죠. 4번. 옳은 지문이고 5번 합병의 경우에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가 아니고 선순위죠. 후순위 X고 후순위가 아니고 선순위. 다만 여기까지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뭐를 붙입니다. 선순위. 그건 맞죠. 본번 중 선순위는. 그래서 뭐 틀린 거는 1번 같은 지목 변경 이런 건 기출 문제는 없었고요. 2번, 3번, 5번 이런 거는 기출 문제 한 번씩 다 나왔던 지문들이었죠. 그걸 가지고 다시 예상 문제로 만든 겁니다. 12번도 지번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번 부여하는 방법을 봅니다.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으면 최종 본번이죠. 이게 최종 본번의 지번에 인접해 있으면 최종 본번의 다음 뭐를 붙인다? 본번. 여기는 부번이 아니고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을 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최종 본번의 다음 뭐를 부여할 수 있다? 본번. 2번 지번 변경에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를 뭐 한다? 준용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죠. 물론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를 묻는 거는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묻는 건 거의 없습니다만은 시험에. 그러나 준용한다고 나와야 되고. 3번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 부여할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원칙은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는 시험에는 묻는 건 기출 문제는 없었고 원칙은 종전 토지 지번 중 뭐로 붙인다? 본번으로. 그런데 이 본번이 부족하다면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게 부족하다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하거나 블록 단위 있었죠, 여러분. 블록 단위로 붙일 수도 있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4번 등록 전환은 원칙이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을 물으면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 동리 안에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뭐를 붙여라? 부번. 그게 원칙이죠. 5번은 지적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요거 한번 기출 문제에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죠. 그 사유 등을 지번 대장이 아니고 지번 대장이 아니고 무슨 대장?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인데 지번 대장에 적어 그게 틀렸습니다. 이렇게도 틀리게 한 게 딱 한 번 있었죠. 자, 13번 아까 설명드렸고요. 14번을 보시면 14번에 요게 이렇게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서 이 말이 빠졌습니다. 자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서 자 이제 문제
14번은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요 본번의 수가, 요겁니다. 아까 앞에. 본번의 수가 부족하다면, 블록 단위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 예외가 최종 본번의 다음 뭐로 붙일 수도 있다. 본번으로. 그런데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앞에 13번 문제처럼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1번 아닌 거 물었지만 1번의 경우에 요 문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가 2번 요건 분할이고 요게 틀린 답이고 3번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 변경 4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부여할 때 3, 4, 5번 축척 변경 지역에 지번 부여할 때 이 방법에 1번을 준용하니까 1번에 있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가 3, 4, 5번에 준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고 2번 분할은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졌죠. 분할은 따로 지번을 붙이죠. 이건 준용하는 게 아니죠. 그럼 블록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1번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가 3, 4, 5번에 준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준용하니까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15번은 딱 답이 정해졌죠. 이 방금 우리 앞에서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걸 물었습니다. 자, 원래 방금 앞에 문제도 했지만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물론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지번 부여를 할 때는 무엇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느냐? 이걸 지문으로 있죠. 여러분 과거에 이 괄호 안에 지번별 조서, 여기에 지번별 조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 다음에 X고 이렇게 나온 지문이 한 번 있고, 이 문제 답은 1번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요거죠. 답만 아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 부여합니다. 지번을. 근데 틀리게 나올 때 그 전에 예상 문제, 기출 문제 한 번, 여기 괄호 안에 여기다가 사업 계획도라고 쓰지 않고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에 의해서 부여한다면 X다. 그것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왔죠. 16번은 지번 변경입니다. 그러면 지번 변경은 그 문제 안에 있죠.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고요.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느냐? 소관청이 합니다. 특징은 1번.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동의 지번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뭐를 거쳐야 된다. 승인. 요거 하나 아시고. 2번. 행정구역이 동리가 통폐합이 되면 지번 부여지역 안에 동일한 지번 등이 있게 되면 이것도 지번 변경 사유에 해당하고. 자, 3번인데요.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 등을 적은 승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상세 내용과, 그리고 다음 있죠.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첨부하여 그랬는데,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요. 대장을
성인 신청할 때 대장이 아닌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 지적도 대장이 아니고요. 지적도, 임야도를 첨부합니다. 근데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은 없고 예상 문제로 만들어 둔 거니까 대장이 아니고 도면을 지적도, 임야도를 첨부한다. 그걸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뭐를 거칩니다. 성인 거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대장이 아닌 도면 첨부입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하고 나면 소유자에게 변경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지적 정리할 때 배우죠. 지번 변경도 등기 촉탁, 변경 등기, 지번이 바뀌면 등기부에도 지번이 바뀌어야 되니까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5번 지번 변경의 지번 부여는, 자, 이거죠. 준용하는 거.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를 뭐 한다? 준용. 이걸 준용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지번 변경 물을 때 1번 여기까지만 물었죠. 누구 성인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성인. 요거 하나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번의 마지막 17번은 결번 발생 사유가 옳은 거, 결번 발생 사유로 옳은 거 묶어라 그랬지만 아닌 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업에 신규 등록하고 비업의 분할인데 나머지 위헌 행정구역 개편, 득어 등록 전환, 리얼의 합병, 위험의 촉척 변경은 결번 발생 사유고, 반대로 여러분 17번 문제를 보시면 결번 발생 사유가 아닌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 것은 위헌, 디귿, 리얼, 미엄이지만 답으로 되어 있지만 결번 발생 사유가 아닌 거, 기업에 신규 등록하고 비업의 분할은,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과 분할은 새로, 신규 등록은 지번을 다시 부여해야 되고, 분할은 또 분할되는 필지마다 지번을 다시 부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 분할은 결번 발생 사유가 아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기출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물으면 결번 발생 사유가 아닌 걸 묻게 된다. 그거 아시고. 자, 18번부터 지목인데 지목이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42번, 37페이지 42번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목부터 설명드리고요. 오늘 늘 이제 7, 8월 마지막 시간에는, 셋째 시간에는 오늘은 30일에 여러분 수업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30일의 기출문제,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이거를 마지막 시간에 회차별로 이렇게 다음 주는 30회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31회 문제, 작년 겁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마지막 셋째 시간에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쉬었다가 우리 교재 23페이지 18번 지목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